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필수 자료에서 주말 초급 몰입반 오전에 언어 논리 수업 개강도 같이 했는데 일단 전 처음 보시죠? 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자료 해석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 일단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강의 개설 제목 자체가 주말 초급 몰입반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이 민간 경력자 준비하시는 분들을 지금 위주로 사실 제가 커리큘럼을 짰고 아직 사실 책이 나왔어요. 네, 책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서점 저희 학원 서점에 지금 입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서점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이제 시중 서점에는 이제 내일부터 지금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를 드렸죠. 네, 조그만 프린터 드렸고 이 내용이 지금 책의 내용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민간 경력직 대상분들, 그러니까 민간 경력직 준비하신 분들은 이것을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간 일정을 봤을 때 피셋 기본 강의 자체 개설이 7월 정도예요. 근데 민간 경력자 시험이 보통 7월 아니면 8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늦기 때문에 제가 따로 민간 경력직 대비 기본 강의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민간 경력직 준비하시는 분들만 듣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피셀 5급 공채 대비 기초입문 강의에서 지금 백문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기초가 약하시다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백문 특강 듣는 분들은 여기로 강의 듣고 또로 유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나누어 드린 목차를 보시면 민간 경력자 기출 해설이라고만 돼 있죠. 네, 앞에 이제 지금 출력이 잘려가지고 안 됐는데 그 앞부분은 이론 파트이고 이 책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지금 126페이지부터 민간 경력자 기출 해설이 있어요.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저는 민간 경력직 기출 해설을 초급 몰입반 시간에 강의 안 해드려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해설 달아드렸으니까 여기는 복습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초급 몰입반 끝나고 나중에 민간 경력자 공고가 나오면 그때 다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사실 민간 경력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어도 해결 가능할 만큼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앞부분 기초 이론 파트에 나오는 문제, 특히 이제 제가 5급 공채에서 뽑아온 민간 경력자 난이도 위주의 문제로 가져왔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총 7회 정도 진행되죠. 7회 정도 진행되고 앞에 목차가 없지만 125페이지까지 진행 예정이에요. 지금 초급 몰입반에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강의 계획서 보시면 뭐 이런저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거기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나와 있죠.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저번에 설명회 때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프린트 드린 거 한번 볼까요? 쭉 넘겨서 한번 쓱 보세요. 그냥 신문 보듯이 하나하나 넘겨서 쓱 보시면 막 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산도 하라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자체를 해석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피셋 자료 해석 영역에서 단 3가지만 출제가 돼요. 표, 그 다음에 그림, 흔히 우리가 그래프 또는 차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고서 이 3가지만 나와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이에요. 표. 사실 표가 거의 일단 이걸 말씀드릴게요. 민간 경력직 문제는 25문항이에요. 그리고 5급 공채 외교원 그 다음에 7급 수습 이쪽은 지금 40문제예요.
네. 근데 보통 이 표에 관한 문제가 민간 경력자 25문제 중에서 대략 한 사실 20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표 자체를 묻는 것도 묻는 것이지만 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문제는 한 5문제 불과해요. 이쪽도 맞아요. 이쪽도 마지막으로 표가 등장하는 문제가 한 30문제. 그리고 이제 그림이 등장하는 문제가 한 5문제에서 7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표만 나오고 그림만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같이 혼합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여기도 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도 최근 경향으로 보면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민경 문제는 한 3문제에서 5문제, 그리고 여기 5급 공채 이쪽 문제에서도 대략 한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빈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딱 보면 알듯이 일단 이 표의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표의 해석만 제대로 해놓는다면 사실 이 표라는 자료 자체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표라는 자료 자체를 줄글, 지문 형태로 제시한 게 보고서일 뿐이에요. 단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이 셋은 본질은 같은 자료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네,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해석의 파트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료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 해석에 흔히 오해하는 게, 네, 흔히 오해를 하는 게 수학 아닌가, 그리고 IQ 테스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자료 해석에서는 사실 수학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본질은 수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칙 연산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솔직히.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암기, 공식 같은 거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 있죠?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리고 기본적인 구구단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피셋 자체가 지금 이 약어는 다 아시죠?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예요. 적성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별도의 이론이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단지 최근 경향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만 되면 돼요. 뭔가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올바르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IQ 테스트란 말을 하는데 사실 조금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IQ 높은 사람들은 다 합격하고 IQ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험이에요. 단 그 노력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기울이는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리 빨라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될지 제가 앞으로 7주 동안 짚어드리기로 하고, 네, 일단 오늘 나간 자료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고서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를 주로 작성할 때 이 자료, 특히 표, 그림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 지금 첫 번째 넘겨보시면 파트 1 자료에서의 4가지 마인드라고 되어 있죠. 시선의 흐름이 곧 사고의 흐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또 표를 해석할 때 어느 파트를 여러분들이 주로 눈여겨봐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2시간 반이잖아요. 총 수업 시간이. 그래서 중간에 한 번만 쉴게요. 한 번만 쉬고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9페이지 보시면 문제 읽기, 출제자의 의도라고 되어 있죠. 의외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간과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하게 될수록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쓱 읽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자료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런 능력도 부가적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지금 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네 가지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문제 읽기라고 했는데, 거의 부제, 출제자, 의도 파악이죠. 네. 거기 제가 써놨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에 접할 때 문제를 다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상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뭐라고 했는지,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들여서 자료의 어느 부분에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하는지, 여기에 사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민경 같은 경우는 60분 내에 풀어야 돼요. 네, 60분이라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고, 이제 5급 공채 외교원 7급 수습은 90분이라는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산술적으로 정확히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문제당 2분 정도 풀고 검토 및 마킹 시간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2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균일하게 2분 푸는 건 아니겠죠? 쉬운 문제는 한 1분 내에 풀리기도 하고, 어려운 거는 2분 30초로 줘도 못 풀어요. 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의 첫 번째가 이에요. 출제자의 의도. 네, 지금 보시면 거기 제가 간략하게 적어드렸는데, 무엇을 도출하라는 것인지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그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점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걔네가 똑같이 반복돼서 비슷한 뉘앙스로 나오지만 완전히 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언어든 자료든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문제를 다 풀고 들어가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한 일주일 정도 되시면 제가 지금 한 말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가서 그 공부한 토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특히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러한 접근 방향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미리 말씀드리면 민간 경력자 문제는 2011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2015년 작년까지 총 5개 연도 기출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설을 제가 이 책에서 다 상세하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특강을 따로 할 예정이지만 초급 몰입반 할 때에는 지금 이쪽 문제는 사실 막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습 개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해설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급 공채 시험은 좀 더 오래됐죠. 오래돼서 사실 2002년도 정부 예제집 붙어 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두 차례 실험평가 거친 후에 2004년도,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지금 이제 국립외교원으로 대체가 됐지만 그때 당시 존재했던 외무고시에 도입돼서 그때도 언어와 자료만 도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상황이 분리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고, 그 다음에 2007년이었나요? 2008년부터 이제 이쪽 시험에 1차 시험이 올 PCS로 대체됐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시험 시간이 지금 90분이죠. 근데 옛날에는 80분이었어요. 훨씬 시간 압박이 더 심했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시험이 난이도도 더 어렵고 문제 수도 더 많고 시간도 더 많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많이 발달됐어요, 이제. 그렇죠? 2004년부터 도입됐으면 벌써 10년 훨씬 넘었죠. 근데 아직 민간경영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년을 치렀을 뿐이에요. 자리는 잡혔어요. 자리는 잡혔는데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아, 나 그냥 공부를 잘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작년에 제 수업 듣고 이제 민간 경력자 시험 보신 분 중에서 이제 시험 잘 봐서 결과 좋았다. 그래서 그 감사 메일 보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25문제 중에서 21 맞았거든요. 딱 4문제 틀렸는데 그 정도 목표가 사실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경력자 문제가 이쪽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20개는 맞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언어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처의 커트라인. 솔직히 이쪽은 지금 부처 그 직렬별로 커트라인을 다 그 발표를 하는데 이쪽은 안 알려주죠. 근데 이쪽은 몰라요. 이쪽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TO가 적은 부서는 거의 1명 뽑아요. 거의 1명 뽑고 조금 많은 부서가 한 서너 명 뽑나? 그래서 경쟁률이 셀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경력자 하시는 분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높진 않아요. 아주 높진 않고 기본적으로 25문제 중에서 한 22문제 정도면 합격 라인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5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출제자 의도 무엇을 도출하라는 것인지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유형별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너무 책에 있는 이론적 내용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받아 적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내가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 공부를 하려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많이 생각하세요. 적성시험은 결국 지식 테스트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IQ 테스트라고 오해하는데 적성시험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해내는지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문제에서 따라간 대로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이고 조금 깨어있는 좀 능동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거기 이제 제가 5급 공채 기준으로 써놨는데 90분이라는 시간 제한 내에 자료 해석 40문제 모두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5급 공채 문제 중에서 문제 예시를 지금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갖다 놨죠. 네. 거기 보시면 출제 문제 예시가 있죠. 먼저 출제 문제 예시 1번과 2번 보면 단순히 네. 아래쪽 보면 문제 1번 보기 중 옳은 거. 그쵸? 그리고 2번 보기 중 부합하지 않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갖다 놨죠. 네, 거기 기출 연도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네, 2016년인데 네, 15년으로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16년 문제. 그러니까 올해 그 3월 5일 날 실제 시행되었던 5급 공채 문제 유형을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네, 최신 문제 가져왔죠. 네. 네, 오타가 들어가겠네요. 거기 2005년이 아니고 전부 다 2006년이에요. 네, 2006년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문제 1번, 2006년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옳은 거 골라봐라. 그 다음에 2번, 2006년 23번 문제가 노인과 노인 학대 현황에 관한 자료인데 부합하지 않은 거 골라봐라. 보통 이렇게 물어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맞는 거 또는 틀린 거 그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위에도 제가 적어놨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옳은 것을 묻는 것인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묻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OX 표시 꼭 하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저런 걸 강의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적성시험 문제 풀 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 사이즈가 한 이 정도 크기예요, 실제로. 보통 이제 B4에서 A3 사이즈의 중간 정도 사이즈예요. 저도 프린트 그 용지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중간 정도 크기로 제출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는 A4니까 한눈에 딱 들어와요.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볼 때 문제가 한눈에 다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읽고 실제 문제는 아래쪽에서 풀고 있는데 이쪽 내용을 까먹어요. 아, 도대체 이 문제에서 맞는 거 찾으랬나? 틀린 거 찾으랬나? 그래서 꼭 표시를 하세요. 보통 문제 해가지고 쭉 줄 나와 있고 네,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습관이에요. 네, 옳은 거 찾으라.